2023년 7월 14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통일교 측으로부터 $200만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세계 5위권 안팎의 리플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과 2년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사실상 이겼습니다. 헐리우드 작가들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배우, 방송인들도 이에 합류했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9-3부는 13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재판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 씨는 같은 해 10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통일교 측으로부터 $200만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공개한 세부 수입 내역에 따르면 그는 퇴임 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가 주최한 두 차례 행사에서 강연을 통해 이 같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통일교 관련 단체가 주관한 서밋 2022엔 리더십 컨퍼런스 사전 녹화 기조 강연에서 북한의 연쇄 미사일 도발과 관련 실망스러운 징조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 2021년 통일교 행사 녹화 강연에서는 대통령 재임 시절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남북한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길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여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세계 5위권 안팎의 리플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과 2년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사실상 이겼습니다. 뉴욕 지방법원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는 어제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SEC이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SEC은 2020년 12월 가상화폐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 발행사 리플챕스와 최고 경영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리플의 증권 여부가 소송의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리플의 일부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어제 가상화폐는 상승했습니다. 헐리우드 작가들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배우, 방송인들도 이에 합류했습니다. 어제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은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조합의 수석 협상가 던컨 크래프틀리 아일랜드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 투표로 파업을 시작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배우 16만 명이 소속된 배우조합은 넷플릭스, 디즈니, 디스커버리 워너 등 대기업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영화, TV 제작자 연맹과 고용계약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에 작가조합이 지난 5월 2일부터 2개월 넘게 파업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배우조합까지 파업에 합류하면서 헐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은 이들 가운데 20대 청년층의 이자 미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에 잘린 손가락이 배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7월 14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 최은준이었습니다.